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보다 아침 소변 10분 관찰과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박서진입니다. 30년간 콩팥 노화를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박사로서 오늘은 그동안 내부에서만 나누던 이야기를 가감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콩팥은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면서도 아플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도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물 문화 때문에 염분 섭취가 많고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어서 콩팥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소변을 10분간 관찰하고 식탁에서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팥 건강은 단순히 콩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당뇨, 심장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콩팥을 잘 관리하면 전체적인 건강이 한 번에 좋아집니다. 반대로 콩팥이 나빠지면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콩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소변 색깔이나 거품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보고 지나치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콩팥 건강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 69세 박영수님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변의 거품을 몇 달이나 무심히 넘기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부종과 고혈압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고 이미 콩팥 기능은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박영수님께서 제게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게 몇 달 전부터였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이 붓는 것도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 알았고 숨이 차는 것도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분께 아침 첫 소변을 10분간 관찰하는 습관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곡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 위주로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런 작은 변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종이 많이 줄었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생활을 바꾸고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40%까지 올라왔고 1년 후에는 50%를 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투석을 피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박영수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진작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만약 몇 년 전에 이런 습관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박영수님처럼 이미 문제가 생긴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소변 보시고 10분만 기다려서 거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콩팥을 무너뜨리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들이 콩팥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나친 소금 섭취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물과 찌개 한 그릇 속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소금 양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걸 아시나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콩팥 부담을 가장 크게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영자 72세님은 매 끼니 국물까지 다 드셨었는데 부종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미역국까지 국물을 빼놓지 않고 드셨거든요. 그런데 국물을 절반만 줄이자 한 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발이 헐렁해질 정도로 발 부종이 빠졌대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섭취는 절반 이하로 제한해 보세요. 소금 대체 조미료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과하면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국물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고 계신가요? 혹시 국물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속 인성분이 콩팥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인산염 첨가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에서도 인산염 첨가물은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정호님은 혼자 사시면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자주 때우셨습니다. 컵라면, 도시락, 김밥 이런 것들로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콩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든요. 저는 그분께 집밥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더니 건강이 나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어요. 간단한 계란찜, 나물무침, 생선구이 이런 것들로 바꾸셨는데 몇 달 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장 볼 때 성분표에서 인이 들어간 첨가물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식품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장바구니에 가공식품이 많으셨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체중 1kg당 0.8g을 권장하고 있어요. 60kg이면 하루 48g 정도가 적당한 거죠. 정순자 70세님은 근육을 지키겠다고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하루에 고기만 200g씩 드시고 거기다 달걀까지 매일 2개씩 드셨거든요. 근육에는 좋을지 몰라도 오히려 콩팥 기능이 떨어졌어요. 체중에 맞는 양을 계산해서 두부, 생선, 콩 등으로 분산해서 드시라고 했더니 몇 개월 후 콩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고기 위주 섭취는 피하시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번 따져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의 오류입니다. 억지로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계신장학회에서는 체중의 30ml를 곱한 만큼을 권장합니다. 장미 74세님은 물을 억지로 많이 마셨다가 저나트륨증으로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하루에 3리터씩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체중 60kg이면 약 1800ml 하루 종일 나누어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밤 늦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물 섭취량 혹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야간뇨와 수면 부족입니다. 밤중 화장실은 단순 방광 문제가 아니라 콩팥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연구에서 야간뇨는 신부전 초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68세 최정수님은 밤마다 4번 이상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방광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검사해 보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녁 8시 이후 음료를 제한하고 저염식을 하고 잠자리 전에 발목 펌프 운동을 하시라고 했더니 숙면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3번 이상이면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는 소변 거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10분 후에도 남는 거품은 단백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신장연구팀에서는 단백뇨가 콩팥 질환의 조기 경고등이라고 밝혔어요. 66세 오태식님은 소변 거품을 무시하다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게 2년 전부터였는데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보신 후 10분 정도 기다려서 거품이 남아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거품이 지속되면 지체 없이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아침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위험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콩팥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피하고 콩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험 요소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하겠죠. 수박 껍질 주스부터 말씀드릴게요. 수박의 하얀 속살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 혈관을 확장해서 콩팥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름에 수박 드시고 껍질 버리시지 마세요. 하얀 속살 부분에 정말 좋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인데 혈관을 넓혀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하얀 속살과 체리 몇 알을 함께 갈아서 공복에 한 잔 드셔보세요. 단 말기 환자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수박 껍질을 지금까지 그냥 버리셨나요? 이제부터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 껍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사과 껍질 속 펙틴이 혈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 껍질을 깎아서 버리시는데 사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혈관 속 노폐물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 후에 드셔야 합니다. 농약이나 왁스 때문에 베이킹소다로 문지르거나 식초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껍질째 드시거나 주스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과 드실 때 껍질을 남기시나요? 이제부터는 같이 드셔보세요.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도 좋습니다. 요로 염증균이 콩팥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데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콩팥까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세균이 요로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설탕 첨가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크랜베리 음료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100%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소량씩 드세요. 혹시 단맛 강한 크랜베리 음료 드시지 않으셨나요? 원액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발목 펌프 운동도 꼭 해보세요. 다리의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서 야간뇨를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다리에 고인 물이 콩팥으로 몰려와서 야간뇨가 생겨요. 무릎이나 발목 질환이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5분 정도 발목을 당겼다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반대로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긍정적 태도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작은 생활 감사부터 시작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신 후에 콩팥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요. 오늘 하루 감사할 일 하나 떠올리실 수 있나요? 올바른 수분 섭취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고 콩팥 기능을 깨워줍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하루 중에는 소변 색깔을 보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거고 무색에 가까우면 충분한 겁니다. 연한 노란색 정도가 적당해요. 저염식 실천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물 요리할 때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면 소금을 적게 써도 맛이 납니다.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는 거죠. 마늘, 생강, 양파 이런 것들로 풍미를 내면 소금 맛이 없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김치도 담글 때 소금을 30% 정도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워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나트륨 덩어리거든요. 적당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콩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니까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체중 관리도 콩팥 건강과 직결됩니다. 비만은 콩팥에 부담을 주고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는 아침 소변 거품이 보내는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서 생활 속 콩팥 도둑들, 그리고 수박 껍질 주스부터 발목 펌프 운동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거품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분 후에도 남는 거품은 단백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체중에 맞는 적당한 양이 중요합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자신의 체중에 맞는 적정량이 있어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을 10분간 관찰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거품이 남아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맞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체중에 30ml를 곱한 만큼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겁니다. 소금과 가공식품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꾸준한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꾸준히 하셔야 해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을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거든요. 자유로운 여행도 어려워지고 식단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석 없이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부종도 빠지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은 이겁니다. 거창한 치료보다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비싼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매일 아침 소변을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 국물을 절반만 줄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오늘의 단 하나 실천은 바로 아침 첫 소변 10분 관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변을 보신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변기를 보세요. 거품이 남아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확인하고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그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겁니다. 처음에는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 계속 관찰하시면 평소와 다른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거품이 평소보다 많다거나 색깔이 진하다거나 이런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죠. 일주일 정도 관찰하셔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수박 껍질 주스나 사과 껍질 섭취 같은 것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발목 펌프 운동도 잠자리에서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소변도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뿐만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식탁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좋아지면 혈압도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지면 뇌혈관도 건강해집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잘 관리해도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소변 관찰 시작하신다는 분들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